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작자미상의 그 쌍주 기연이라는 이 고전 소설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쌍주라는 거는 한 쌍의 구슬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라는 거는 기이하다. 연은 인연할 때 연자예요. 그러니까 한 쌍의 구슬을 매개체로 해서 맺는 기이한 인연이다라는 거죠. 남녀의 한 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정한 한 쌍의 구슬을 매개로 해서 이 남녀 주인공의 결연 과정, 그 외세로부터 나라를 구하고 또 부귀공명을 누리는 이 서천흥이라는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상을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본문에 가면요, 앞부분 줄거리가 나오는데 이 줄거리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리를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아셨죠? 예. 제후국. 자, 제후가 다스리는 나라를 제후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만국이 이제 제후국의 하나거든요. 남만국이라는 건 이제 우리 고전소설에 많이 나옵니다. 남쪽의 야만인.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따라 오랑캐가 있었는데 그 남쪽 오랑캐를 지금 남만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은 동이, 서쪽은 서융, 남만, 북적 이렇게 해서 사방의 오랑캐를 지칭하는 용어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전소설에 자주 등장하니까. 이 명나라 변방을 침범해요. 이 제후국의 나라가. 그래서 이제 나라의 위기가 지금 발생했죠. 그래서 국난의 위기가 생겼는데 천자는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국난 극복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경이라는 인물을 남만국의 안무사로 파견합니다. 이 안무사라는 거는 어떤 재난 지역에 파견돼서 그 백성을 위로하는 외관직이에요. 외관직. 그래서 그 서경이라는 사람이 이제 파견이 되는 장면이고요. 이 서경이 이 사신으로 이제 떠난 장면이죠. 떠나고 나서 남만국의 인질로 잡히는 장면이에요. 실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나오는데 바로 주인공 이 서천흥이 나옵니다. 이 서천흥. 자, 서천흥은 아버지를 구하고 국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도 구하고 국난을 해결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을 갖고 떠나는 거죠. 충과 효. 뭡니까? 유교적인 가치관이죠. 아셨죠? 이런 것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대원수로 출정하는 거예요. 대원수. 대원수라는 거는 원수도 아니고 그 대원수다. 그러니까 나라에 전란이 생기면요, 전군을 통솔하는 최고의 계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때 남만 태자는 자 남만국의 이제 태자니까 왕이 있고 그 태자가 있는데 적국이 되겠죠. 섬으로 유배된 아버지 이 서경을 극진히 대접하네. 반전이네 반전. 그렇죠? 오히려 태자가 극진히 대접한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면 반드시 이유를 챙겨야 됩니다. 아셨죠? 그 이유가 뭔지를 찾아내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니까. 그 섬으로 유배됐다는 건 대원수 아버지가 실현을 당한 상황인 거고, 이 서경을 극진히 대접하는 적국의 왕자, 그렇죠? 그 지극정성으로 이제 환대하는 이유를 이제 뒤에서 확인한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물이 나오면 이제 박스로 정리를 합니다. 천자 나왔죠? 명나라 황제입니다. 서경은 남만국 안무사이면서 서천흥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서경은 서경의 아들은 서천흥이 되겠죠. 그래서 서천흥이라고 바꿔주시면 좋겠네요. 서천흥은 서경의 아들이자 대원수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남만 태자가 이제 등장을 하죠.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면으로 가실까요? 두 번째. 첫 번째 부분이 되겠네요. 전략이었으니까. 태자가 서한무사를 이제 탈출시킵니다. 대단하네요. 그쵸? 어느 날 태자가 근심하는 빛이 얼굴에 가득했어요. 그쵸? 그 사이에 부왕께서, 여기서 부왕은 태자의 아버지니까 남만왕이 되겠죠. 명나라와 전쟁을 했는데 우리의 장수와 군사들은 죽은 것이 이루 셀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장수들 죽었죠, 군사들 죽었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 태자가 근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적 갈등을 한다. 나라의 그 어떤 그 극심한 피해를 보고 한자는 목불인견이라고 합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이다. 해서 한 번 정도 이 한자 성어를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듣자니 자, 이 소문으로 이제 어떻습니까? 명나라 장수 대원수의 소문이 이제 난 거예요. 자자한 거예요. 그래서 들었는데 서천흥이죠. 서천흥. 서경의 아들이에요. 공의 아드님이다. 그러니까 공이라는 건 직접 대면하고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아버지가 되겠죠. 서경이 되겠죠. 자, 아드님이란 말이 있나이다. 이 아드님은 서천흥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서천흥의 영웅적인 면모가 이제 소문에 난 겁니다. 그래서 태자가 서경을 대우하는 이유, 또 탈출시키는 이유가 여기서 추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부왕께서 이를 아시고
남만의 장조를 죽인 장본인이 이제 서경의 아들임을 이제 인지한 거죠, 아버지께서. 그래서 대인을, 당신을, 이 공과 대인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서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군중에, 서경이 인질장소인 섬에서 이제 군중으로 데려다가, 인질로 이제 데려오는 장면이죠. 군대 안에다가 볼모로 삼아, 인질이란 뜻이에요. 아드님으로 하여금, 자, 대원수 서천흥이 되겠죠. 귀순코자 하고자 하시나이다. 이건 뭡니까? 부왕이 서경을 군중으로 데려와 인질로 삼는 구체적인 이유가 드러난 거고요. 아버님의 뭡니까? 목적과 계략, 이게 드러나는 거죠. 자, 그래서 소자에게 남만 태자죠. 자, 대인 역시 대인 공 같은 인물이죠. 군중으로 데려오라고 명하셨지만 아무리 도저히 그 부왕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이 소자가 아들로서 차마 행할 수가 없다. 자, 이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내적 갈등을 지금 심하게 겪고 있는 거예요, 이 태자가. 왜 걱정을 하냐? 서천흥의 영적력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우리 장수 군사들 죽죠. 이렇게 되면 아버지도 위태롭다는 거를 인지한 거예요. 뻔한 게임에 굳이 대항할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실리를 추구하는 그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명분과 대의를 위해서 싸운다 하지만 태자는 어떻습니까? 실리를 중시하는 그런 안목이 뛰어난 인재예요, 사실은. 현실적인 인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태자의 인물의 성격, 그쵸? 이걸 반드시 아셔야 되겠죠? 소자는 태자죠. 신복으로 하여금, 신복은 이제 오른팔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리마 두필, 그러니까 서경을 탈출할 수 있는 소재가 되겠죠? 준비했으니 산골짜기의 좁은 길, 서경의 탈출로죠? 남모르게 서경의 탈출 방식이죠? 명나라 진영, 서경의 탈출지죠?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가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이 태자가 대인, 즉 서경을 탈출시키려는 어떤 뭐가 나온 겁니까? 수단, 탈출로, 탈출 방식, 탈출의 목적지가 다 나왔다 이거죠. 이런 방식으로 탈출을 돕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 이후에 서경이 탈출한 이후에도 역시 부왕의 목숨을 구하고 온 나라, 만국의 나라죠. 만국. 제국의 이 만국 나라가 아주 망하게 하지는 마소서 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근거로 어떻습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태자의 의도와 목적이 여기에 등장을 한 거니까 중요한 거죠. 그죠? 상대에게 극진히 대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태자는 아버지의 목숨도 구하고 나라가 망하지 않게만 해달라는 간절한 그 청. 그래서 근심하는 이유가 바로 나온 거죠.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이루고 싶은데 현실로는 아버지가 어떤 방해를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를 구하기도 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한 태자의 나름의 효의 실천 방식인 겁니다. 아셨죠? 태자가 충효를 실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그 고육지책의 방법을 해서 상대방의 장군의 아버지를 어떤다? 극진히 대우하고 탈출시키는, 그렇죠? 자, 서안무사가 위로하여 말했다. 이제 서경은 이제 상대방에게 이제 위로하는 말하기로 대처를 하네요. 내 어찌 그대의 인정 어린 모습을 내가 잊을 수가 있으랴 하면서 서리법을 써서 태자의 행동에 대한 서경의 긍정적 반응이 드러났고요. 각골난망이라고 합니다. 뼈에 새길 정도로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결초보은이란 말도 써요. 죽어서도 은혜를 갚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런 식의 그 상황을 맞고 이제 이별하는 장면이에요. 자, 곧바로 이제 천리마를 타고 종자라는 것은 이제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복이죠. 신복, 아까 보냈다는 신복, 태자의 신복이에요. 함께 명나라 진영으로 이제 향하는 장면이에요. 장소의 이동이 나옵니다. 장소의 이동. 자, 여기서는 이제 장소의 이동이 빈번하니까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인물 정리는 줄친 건 이제 새로 나온 등장 인물들이에요. 서경은 이제 대인으로 나오고 서안무사라고도 나오죠. 남만태자는 그냥 태자라고도 나오고 부왕은 태자의 아버지고 신복은 태자의 신하이자 종자입니다. 종자. 그렇죠? 이렇게 나올 때마다 같이 연결 지을 줄 알면 좀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자가 이제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서천흥과 서경이. 이때 서원수가, 그쵸? 서천흥이 길협은 이 남만의 장수입니다. 놓아보내요. 자유자재로 뭐 놓아줬다, 잡았다는 그런 영웅적인 모습이 우리 서원수가 갖고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뒤로 싸우러 나아가고 또 적장 수십 명을 죽이고 승승장구예요. 승승장구. 싸움에서 계속 이겨서 몰아붙이는 장면이죠. 잃었던 마을을 회복하고 남만국의 수만 병사를 죽이니,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태자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위험이 만국에 크게 떨쳤다. 그렇죠? 위세와 건의가 대진동했다 이 뜻이에요.
이 서경의 이 탁월한 영적 면모 이런 건 잡아줘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기세등등한 의기양양한 이 탁월한 영웅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서 뭘 확인할 수 있냐? 영웅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시험 출제 포인트는 바로 그런데요. 만왕은 군영의 문을 닫았어요. 예, 두문불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서한무사 잡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뭡니까? 예, 계략을 써가지고 잡혀오기를 학소고대하는 장면이에요. 예, 언제 잡혀올까 하면서 서원수가 여러 날 싸움을 격려를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만왕이 끝내 안전한 곳에 들어 앉아서 나오지 않죠. 이제 계략을 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겠죠. 만왕의 계략이면서 속수무책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 서원수가. 그쵸? 예, 나오지 않으니까. 달리 어떨 도리가 없다. 속수무책, 실현 내에 나오지 않, 실현. 이 서원수의 이 실현이죠. 이런 거 볼 때. 승전한 표문. 자, 나름대로 승전한 상황이니까 이 표문을 임금에게, 천자에게 보낸 뒤에 여러 장수들, 제장들과 묘책을 의논한 겁니다. 왜냐하면 만왕이 이게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갑자기 비밀스레 이 상황에서 이제 갑자기 은밀히 한병사가 들어와서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이 한병사 역할은 뭡니까? 정보 전달자의 역할입니다. 군영 바깥 문 밖에서 우리나라 사람 한 명, 서경이 되겠죠. 서경. 또 만국 사람 한 명, 남만태자의 신복이 되겠죠. 이 두 사람이 와서 서찰 한 통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서찰. 이 서찰의 기능, 이 소재의 기능이 중요합니다. 또 극적 반전의 계기가 되거든요. 예, 계속 묘책을 세우고 있는 와중에 새로운 이 편지를 통해서 뭡니까? 사건의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전환점이 되겠죠. 서원수가 그 서찰을 떼어보니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만국 사람이 아니라 만왕의 명으로 10여 년 동안 이제 만국에서 치욕을 감내한 사람이다. 서경이 이제 만국에서 인지를 로 있었던 시간이 구체화된 거죠. 이렇게 10년 동안 안무사 서경이라 하면서 신분을 밝히는 극적인 장면이에요. 동을 준 이가 있다. 남만태자겠죠. 그래서 탈출할 수 있었고 목숨까지 보존했으니 참전하러 오신 대원수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만나보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서천응이 서경의 아들인데 아들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서경은 서찰에서 적국의 탈출 과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면서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장면이에요. 서원수가 서찰을 다 읽고 나서 어때요? 마음이 떨리고 정신이 아득합니다. 충격을 받은 거죠. 아, 이럴 수가. 아버님께서 하면서 바삐 군영문까지 뛰어나간 거죠. 그죠? 예. 서한무사의 머리가 백발이었어요. 10년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외모도 어떻습니까? 그에 맞게 10년은 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이 외모도 이렇게 변했고 또 고생을 많이 한 그 인물의 외양묘를사를 통해서 얼마나 남만에서의 고난이 심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뚜렷한 부친이었다. 그렇죠. 아무리 그 백발이고 모습이 바뀌었을지언정 뭡니까? 피는 물보다 진한 겁니다. 그렇죠. 혈육의 정이 깊기 때문에 금방 알아보게 되는 거죠. 서원수가 부친을 한번 부르겠죠. 아버님 하면서 몹시 슬프고 가슴 아파 정신이 혼미하여 까무러쳤다. 뜻밖의 이제 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죠. 그렇죠? 전혀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그 서원수도 역시 사람인지라 영웅이지만 사람인지라 실신하는 장면이에요. 그만큼 충격이 컸다는 겁니다. 졸도하고 혼절하는 장면이거든요. 서한무사가 서원수를 보니 사신으로 떠날 때는 6살 어린이였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 한 16세, 17세 됐겠네요. 그렇죠? 예. 삼척동자이다라는 거예요. 삼척동자. 철모르는 어린아이였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엄연한 대장으로 어찌 알아보리요. 여러분의 나이 정도 됐을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서경은 10여 년 동안 이제 일치월장, 날이 다르고 달이 다르게 성장한 아들의 모습에 놀라워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서술자의 주관적 개입이 나왔습니다. 이 서술자의 주관적 개입은 시험 문제에 거의 100% 나오니까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주관적 개입이라는 건 서술자의 주관적인 판단과 심리를 지금 개입시킨 거예요. 사건에. 아셨죠? 예, 우리 전적 작가 시점의 특징 중에 하나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서한무사는 이 서원수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를 따라 역시 통곡한 겁니다. 독조에게 어떤 극적 감동을 주겠죠. 예. 그리고 서원수를 안아보니 호흡이 멎었어요. 예. 기절한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크게 놀라 주물렀어요. 서경의 부성애가 잘 드러나죠. 예.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모습. 이윽고 이제 시간이 지났죠. 서원수가 눈을 떴어요. 서한무사가 어루만져주면서 장군을 위로하는 장면. 그렇죠? 예. 아버지가 아들을 위로하는 장면. 대원수이지만
가정으로 보면 아버지의 부성애가 느껴지는 장면이네요. 살아서 서로 만났으니 기쁘지 끝이 없지만 이롭지 못한 시름과 슬픔을 드러내지 말고. 아버지의 그 면모가 드러나네요. 그렇죠? 예. 자, 모든 장수들이 또한 위로하는 거죠. 축하하는 소리가 떠들썩했다. 서원수가 조용히 부친을 모시고 서로 그간의 고난도 이야기하고 재앙도 이야기하면서 슬퍼하겠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근심스럽게 서원수가 이제 말을 한 겁니다. 자, 인물 정리 추가로 돼 있으니까요. 한번 꼭 확인하셔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장면, 태자가 이제 항복하러 오는 장면이 됩니다. 태자, 남만 태자죠. 이때 남만의 태자가 서한무사를 이제 탈출시킨 이후에 이제 곡승상이라고 있습니다. 곡승상과 이제 의논합니다. 새로운 인물이죠. 아무 때라도 우리 군대가 반드시 패망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자기 나라의 어떤 객관적인 전력을 냉철하게 인식하는 남만 태자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서원수는 장수로서의 지략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제 태자가 이제 언급을 하는 거죠. 손무 인용합니다. 손무는 우리 춘추 시대 오나라 사람의 명장입니다. 명장. 그죠? 손자병법의 손씨 가문이에요. 당대 최고의 전략가입니다. 전략가. 오기라는 사람도 있는데 전국 시대의 명장입니다. 아니 병법가입니다. 병법가. 지략이 뛰어나다는 의미에서 이제 제시를 한 사람들이에요. 제갈량, 여러분 제갈량 모르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갈공명인데 삼국시대의 촉한의 재상이자 유비의 책사입니다. 책사. 정치인이고 아주 병법가. 지략이라는 걸 볼 때 이 세 사람은 왜 나온 거예요? 당연히 지략가라는 거죠. 중국에서 유명한 대명사, 지략의 대명사들을 열거한 거죠. 그렇죠? 거기에 비교하는 거예요. 버금간다. 버금간다는 것은 둘째 가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까마귀가 모인 것 같아. 까마귀가 모였다는 건 오합지졸이란 말이에요. 오합지졸. 규율이 없고 무질서한 그런 병졸의 모습을 비판하는 부분이에요. 어찌 당할 수 있으리요 하면서 태자가 서경을 살려보낸 이유가 아주 명백하게 드러난 겁니다. 이 장면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태자의 말하기의 의도는 뭐다? 우리 남만의 군대는 도저히 서원수의 군대를 대항할 수 없으니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을 의논하는 장면이겠죠. 이 때문에 서한무사를 내가 살려보내서 은혜를 끼친 것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승상과 함께. 대왕께서 만약에 봉변을 당하시고 아버지를 걱정하는 겁니다. 적국의 그 태자이지만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의 그 효가 드러나는 장면이죠. 또 서한무사는 인자하고 후덕한 어른이기 때문에 또 서원수는 또 충성스럽고 효성스러운 군자이니 하면서 두 가지를 언급하죠. 서한무사의 어떤 성품, 또 서원수의 그 성품, 이거를 예찬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면서 그걸 근거로 필시 아버지를 구하여 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근거를 통해서. 두 사람의 인성을 근거로 이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확신을 지금 제시한 거죠. 그래서 경과 함께 곡승상과 함께 나아가 부왕께 간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설득하는 장면이에요. 곡승상을 설득해서 함께 부왕을 구하려는 행동을 실천하려고 하는 우리 그 남만의 태자의 절실한 행동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서 명나라의 군영을 향해 떠났는데 도중에 패잔군을 만나 만왕이 포로로 잡혔네요. 이 소식을 듣고 태자가 굉장히 슬퍼하는 장면입니다. 대성통곡을 하겠죠. 부왕께서 내 말을 듣지 않으시더니 이 봉변을 당하신 것은 나라의 참 불행함이다 라고 하면서 한탄하는 장면이에요. 태자는 자신의 의도한 대로 이루지 않아서 슬퍼하고 있는 장면이다. 급히 길을 재촉해서 명나라 군영으로 다다르자 태자가 위옷 한쪽을 벗고 등에 형장, 이 형장은 이제 죄인을 신문할 때 쓴 몽둥이를 갖다가 등에 진 채로 손가락을 깨물어서 또 항복 문서를 쓴 겁니다. 그리고 통곡하는 장면. 결국 만왕이 죽을 운명에 놓이자 아들인 태자의 마지막 절규가 지금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인물 정리 다시 한번 하시고요. 자, 보시겠습니다. 행복한 결말이네요. 의외로. 자, 보세요. 자, 명나라의 선봉군대가 태자를 잡았어요. 중군의 아뢰니 서원수가 명을 내려서 태자를 진중으로 들이라 하였다. 그렇죠? 진지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태자가 코를 땅에 대고 엉금엉금 무릎으로 기어가요. 자, 항복하는 이의 모습이 구체화된 거죠. 자, 서원수가 항복 문서를 받고 항서라고도 합니다. 항서. 그래서 태자가 붙인 서한무사를 이제 후하게 대접하는 과거의 그 섬에서의 그 뭡니까? 은혜를 입었죠, 우리 태자에게.
그래서 태자의 이 현명한 행동이 결국 극적 반전의 결과, 이 행복한 결말을 얻게 되는 바로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자의 이 현명한 행동이 결국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되는 거죠. 어찌 감격하지 않으리요 하면서 주관적 개입 두 번째가 나왔네요. 중요합니다. 결처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장면 서술자의 개입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군사에게 명하여 큰 칼과 옥새를 빼앗았다. 자, 큰 칼은 이제 관용을 베풀겠다는 의미죠. 빼앗는 거, 큰 칼을 빼앗는 거. 또 옥새를 받아들이는 거는 항복을 인정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장막 안으로 불러들이니 태자가 두 번 절하면 말하는 거예요. 이 중군, 진중, 장막안 점점 뭡니까? 가까워지는 겁니다. 누구랑? 태자와 서원수가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장소를 이동을 통해서 태자가 두 번 절하면 이제 부왕의 죄는 마땅히 면하기 어려우니 부왕의 본심이 아닙니다. 간신의 충동질에 그저 이렇게 당한 거예요 라고 하면서 변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대변하는 아들의 이 효심이 잘 드러나고 있죠. 원수는 다시 살려주는 은혜를 내리고자 천자께 아뢰어 주시면 가정적 상황을 제시했어요. 대대로 황제의 은혜에 감사하고 원수 당신의 덕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미래 행동을 굳게 다짐하는, 그죠? 가정적 상황을 제시해서 미래 행동을 굳게 다짐하는 태자의 말하기 방식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하며 눈물이 얼굴에 가득하였다. 태자의 어떤 비장미, 외양 묘사를 통해서 비장한 슬픔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서원수가 태자를 이게 보니, 자, 언사가 말과 행동이 굉장히 부드럽네요. 또 온화해요. 굉장히 따뜻하고 아주 평화로워요. 기상도 또 활달하고,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대단한 천성, 제후르가 다스린 나라를 천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왕다음이 외모에 그대로 나타나네 하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이제 서원수가 이 태자의 성품을 또 외양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태자의 모습을 통해서 서원수가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복선 기능을 하는 거죠. 해피엔딩으로. 주관적 개입 세 번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주관적 개입이 세 군데 나오는데 반드시 확인하셔서 시험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다. 만왕의 죄악은 천벌을 면하기 어렵고 내 또한 남만의 씨 하나라도 남기지 않아 후세 사람의 근심이 없도록 하려 했는데, 자, 이 장면을 무서워한 거죠, 우리 태자가. 그래서 원래 이 계획을 간파를 한 겁니다, 이 태자가. 그렇죠? 이렇게 됐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대를 보니 하늘이 오히려 남만에게 복을 주심이로다. 태자의 행동으로 인해서 어때요? 극적 반전의 기회가 되는 장면이죠. 내 어찌 하늘의 뜻을 거역할 것이냐. 천명에 순응한다는 거예요. 유교적인 태도가 담겨 있고요. 가친은 이제 서경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께서 10여 년 동안 그대의 은혜를 입었으니 당연히 천자께 아뢰겠다. 그러니까 이제 태자의 생각이 그대로 뭡니까? 딱 부합하게 딱 일치해서 들어맞은 점. 태자의 어떤 미래를 보는 안목, 그 다음에 순리의 어떤 그 이치를 깨닫는 그런 아주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에요. 그렇죠? 아버지는 굉장히 포악하고 또 권력을 탐하고 무대뽀잖아요. 근데 아들만큼은 이제 아주 현명한 아들을 뒀기 때문에 나라가 보존되는 장면이네요. 자, 천자께 아뢰어 내가 이렇게 목숨을 구명하게 만들 거다 하면서 이제 태자의 소망이 첫 번째로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아, 정말 좋겠죠. 그리고 또 있다. 즉시 군대를 회군할 거다. 그래서 그대는 어진 사람을 얻어 남만의 백성을 살펴라. 너에게 이제 왕을 주겠다 이거네요. 다른 근심이 없게 할지어다. 어때요? 한 가지 두 가지 모두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으니 태자로서는 어떻습니까? 감동과 기쁨을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태자의 첫 번째 소망이 이루어지면서 부왕을 목숨을 구하여 만국이 아주 망하게만 하지 마소서라고 하면서 아버지 누굽니까? 서경에게 말했던 그 대사 있죠? 그 대사를 같이 연결지으면 딱 어떻습니까? 목적한 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태자가 거듭 절하며 고마워하는 거죠. 그죠? 마음속으로 칭송하였다. 이제 겉으로 한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뭐라고? 내 서한무사가 오늘날의 제일인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을 오늘 보니 굉장히 젊었는데도 불구하고 풍채가 이 모습이 갑절이나 낫도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비교하면서 어떻습니까? 태자는 독백을 통해서 상대 부자의 장점을 비교했죠. 대원수의 아주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그런 말하기 방식. 자, 이러한 말하기 방식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 서원수가 표문을 올렸으니 만왕을 사로잡았어요. 만왕도 사로잡고 남만의 태자가 또 투항을 했네요. 태자는 인자해요. 또 효성스러워요.
가히 남만의 왕이 됨직한 근거 둘을 제시했어요. 그쵸? 예, 태자의 긍정적 성품 두 가지 요소를 들어서 제후의 역할에 안성맞춤이다라고 이제 태자의 성품이 이러니까 이 서원수가 천자에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예, 아뢰는 장면이에요. 만왕은 또 용렬합니다. 대비하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를 지금 대비하는 장면. 굉장히 졸렬한 데다가 어리석어요. 완전히 대비가 되고 있죠. 비록 죄를 용서하지만 다시 이 국사를 맡게 할 수 없다 하면서 이 만왕의 이 부정적인 인성을 들어서 용서하지만 제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대원수는 표문을 통해서 상대 부자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태자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하기랑 다른 건 뭐예요? 단점이 없었는데 단점이 생겼죠. 예, 그런 걸로 볼 때 이 말하기 방식의 비교 이런 것들이 시험 출제 요소니까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태자를 봉하여 대대로 천자의 은혜를 감사하도록 하게 하고 표문의 결론인 거죠. 결국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래다 황제에게 아래인 거죠. 내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아래에서 황제가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황제가 주인인 거예요. 예, 여기서 그 서원수의 역할은 뭐다? 아래는 역할인 거죠. 아래는 역할. 예. 자, 그래서 이제 인물 정리 이제 마지막 정리 꼭 하시고요. 예, 시험에 대비하실 때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핵심 정리는 이제 군담 소설, 예, 군대 소설이고 영웅 소설이고 19세기 중엽을 배경으로 했네요. 명나라를 배경. 자, 효에 실천했죠. 천자중심의 위계질서 회복했죠. 충효를 실천한 거네요. 그렇죠? 영웅적, 유교적, 극적이고 귀족적이고 대중적이면서 교훈적이고 불교적이다. 예. 쌍주 기연이라는 그 제목을 통해서 예, 불교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인연설 예, 이런 걸 볼 때. 자, 여기까지 예, 공부를 하셨고요. 예. 참고로 제가 고1 교과서 정리본 하고요. 문제를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총 401문제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쌍주기는 48문제인데요. 나머지도 뭐 굉장히 많은 문제를 제가 OX 유형입니다. 오지선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만들었으니까요. 시험에 대비하려면 이것까지 풀면 뭐 완벽한 대비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구매하실 분들은 꼭 연락을 주시고요. 예, 뭐 없으셔도 혼자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되겠죠.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예, 오늘 쌍주기연 아주 중요한 소설 공부하셨고요. 여러분 다소 고전소설 어려워하신 분들은 오늘 공부 방식이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